세단, SUV, 트럭, 버스 등 다양한 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죠. 그 자동차들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정말 다양할 겁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뒤에서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전용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그런 상상 해보지 않으셨나요? 영화 속 장면처럼 리무진 뒷좌석에 딱 앉아서 샴페인을 즐기거나 아니면 주요 경영진들과 전략적인 회의를 하는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용 비행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 속에서 그런 일들은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전용 자동차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자동차가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형 캐딜락 플리도드 6기 세단을 탔습니다. 8기통 6리터 엔진으로 230마력을 발휘했었는데 당시 자동차보다 마차가 많았던 한국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겠죠? 대통령의 자동차답게 한국 최초로 방탄 기능을 갖춘 모델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차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의 대통령 의전차이기 때문에 2008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죠.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까지 여러 캐딜락 방탄차를 이용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역대 대통령 최초로 BMW를 의전용 차로 이용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현대 에쿠스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국산차가 대통령 의전차로 채택이 됐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통령 의전차는 엄청난 방탄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기관총이나 폭탄은 물론이고 화학 테러에도 문제 없습니다. 안전과 업무를 보는데 최적화된 것이 바로 대통령 의전차인 것이죠. 참고로 그분은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아우루스 세나트를 선물 받기도 했죠. 탑기어가 아니고 인민기어를 찍었다고 하던데, 대통령의 의전차가 안전과 업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기업 회장님들의 의전차는 편안함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중들이 바라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고가의 수입차보다는 국산차를 선호하고 있기도 한데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제네시스 G90을 타고 다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SK 최태원 회장, LG 구강모 회장, GS 허태수 회장, 신세계의 정영진 회장 등 대부분 주요 그룹 총수들이 모두 제네시스 G90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아무래도 뒷좌석에 기업 총수를 모셔야 하는 차들은 이 승차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구원들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는 고급 모델을 개발할 때 특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과속 방지턱을 얼마나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느냐에 대한 것이라는데요. 제네시스 G90이 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죠?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의전용 자동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아 카니발은 가족용차 혹은 연예인차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특히 카니발 하이 리무진 버전은 세단에서 경험하기 힘든 넓은 공간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 명의 스텝이나 짐이 많은 연예인 또는 정치인들이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다 같은 하이 리무진이 아닙니다. 특정 업체의 손을 거치면 럭셔리함으로 무장한 카니발로 바뀌게 되는데요. 실내가 호화롭게 바뀌고 뒷좌석을 위한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달리거나 각종 조명 효과도 추가됩니다. 이름 그대로 고급 리무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노블 클래스의 CN모터스, JS 리무진, 맥스 리무진, LM 마벨러스 등등 특장 업체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 중 노블 클래스의 L4, JS 리무진 A1과 같은 모델은 1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도 인기가 꾸준해 제법 좋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차들의 공통점이라면 양산차를 바탕으로 특장 업체가 개조하고 손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실내외를 고급스럽게 튜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양산 제조사의 접근 방식으로 안전부터 마감, 소음, 진동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의전용 럭셔리 미니밴에 대한 수요가 생각 이상으로 높고 그만큼 돈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뷰익 센츄리,
지커 009는 물론 심지어 기아 카니발도 럭셔리 버전을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브랜드가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렉서스죠. 그런데 이 차를 또 한국에 내놓기로 했고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앞모습은 딱 봐도 렉서스죠? 고급 세단이 주력인 렉서스가 박스 형태의 미니밴 사입을 선보인 것부터 독특하고 신선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실내겠죠? 커다란 미니밴 실내에 시트 2개만 있으니까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렉서스는 이 차를 럭셔리 무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럭셔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종류의 차들을 이야기하면서 종종 항공기 1등석을 그대로 옮겨 넣었다라는 식의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생겼죠? 4인승 모델에는 앞쪽에 48인치 커다란 디스플레이와 파티션도 갖추고 실제 퍼스트 클래스 이상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스피커와 냉장고, 각종 보관함을 적절한 공간에 숨겨둬서 혹시 모를 사고와 충격에서 탑승자의 부상과 피해도 대비했다고 하네요. 자동차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모델답게 각각의 구성 요소 간의 패널 간격도 촘촘하고 빈틈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시트가 기대됩니다. 렉서스가 마사지 시트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다른 브랜드 마사지 시트는 좀 이렇게 넓고 납작한 원형 패널을 움직여서 눌러주는 식이라서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큰데 렉서스는 이 지압봉으로 제대로 꾹꾹 눌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렉서스 최초로 암레스트 부분에도 열선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뒷좌석 전용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서 탑승자 얼굴, 가슴, 허벅지, 다리 등 4가지 신체 부위 온도를 측정해서 에어컨이나 시트 열선 등을 적절하게 설정해서 이상적인 쾌적함을 유지하는 기능까지 담았다고 합니다. 자동 에어컨 시스템이 얼마나 다르고 좋을지 개인적으로도 이 기능 엄청 기대가 됩니다.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노트북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테이블도 크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부분을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적절히 외부 소음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 적당한 소음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걸까요? 실제로도 어떤 느낌일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의전용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나 업무 환경에 따라서 자동차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렉서스가 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 더 흥미로운 주제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토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선우였습니다.